두바이 킹덤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김희석은 석양이 물들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창 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은 모두 그가 지난 30년간 직접 기획하고 건설한 것들이었다. 1992년 단돈 3만 달러를 들고 두바이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도시는 황량한 사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희석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곳의 가능성을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으로 시작했다. 현지 업체들이 외면하던 오지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현장을 챙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환점은 2000년대 초반에 찾아왔다. 두바이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제는 중동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산 규모로만 30조, 연간 수주액이 10조를 웃도는 대기업이 된 것이다. 여보, 내가 이번에는 경비원을 해볼까 하는데.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김희석이 불쑥 말을 꺼냈다.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내 정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요? 지난달에는 스카이 다이빙이었고 그 전에는 사막 횡단이었죠. 이제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정미연의 말대로였다. 김희석의 도전은 끝이 없었다. 60세에는 스카이 다이빙에 빠져 두바이 상공을 수십 번이나 날아다녔다. 61세에는 사막 횡단을 결심해서 한 달간 준비 운동을 했다. 작년에는 갑자기 서핑에 매료되어 몰디브에서 한 달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도전 정신은 그의 성공 비결이기도 했다. 1992년 모두가 미쳤다고 말릴 때도 두바이행을 택했다. 1998년 IMF 시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과감히 빌딩 수십 채를 매입했다. 그의 예측은 매번 적중했다. 이번에는 진지해. 우리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잖아. 아들한테 사업 넘기고 잠시 쉬어가는 김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어. 김희석의 눈빛이 반짝였다.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 준서의 결혼이었다. 35살의 준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격 덕에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평생 건물 짓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지켜보고 싶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궁금해.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운 빌딩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래도 하필 경비원이라니. 우리 손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가 어디 있다고. 왜? 멋있잖아.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걸 들려주면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이. 내가 언제 나이 따졌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할 때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 근데 봐. 결과가 어때? 정미연은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 같았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아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준서? 아직. 걔는 또 말릴 테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탈이야, 그 녀석은. 내가 알잖아.
작년에 내가 서핑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말렸는지. 김희석은 웃으며 말했다. 아들 김준서는 그의 정반대 성격이었다.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한 후에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었다. 아버지의 즉흥적인 결정을 늘 걱정하면서도 그 결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뒤 서울 강남구의 레미안 프레스티지. 김희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다. 경력이 두바이에서 건설업 CEO를 하셨다고요? 관리소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놀란 눈치였다. 전직 건설업 CEO가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네. 은퇴하고 한국에서 2년 정도 머물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연봉이. 걱정 마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경비원이란 직업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한 겁니다. 그의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그의 경험과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다음 날 김희석은 새로 받은 경비 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켠에는 그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차에 검은 천을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도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천사동 경비원 아저씨 새로 오셨더라. 맞아요. 왠지 분위기가 있으시던데. 그러게요. 뭔가 달라 보이시죠? 김희석은 빙그레 웃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경비원이 두바이의 마천루를 세운 사람이라는 걸. 그의 새로운 인생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7시 레미안 프레스티지 천사동 앞. 김희석은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막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의 방식은 조금 특별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서 불러주었고 바쁜 출근길에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지야, 오늘도 힘차게 공부하고 와. 김 과장님, 오늘 면접 보시죠? 건투를 빕니다. 박 교수님, 우산 가져가세요. 오후에 비 온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경비원의 친근한 태도에 놀라워했다. 특히 그의 꼿꼿한 자세와 세련된 말투는 기존의 경비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새벽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었는지 점검하고 주차 문제가 있는 곳은 따로 메모를 해두었다. 관리소장은 이런 그의 꼼꼼한 업무 태도에 감탄했다. 아침 8시 30분, 그날의 첫 사건이 벌어졌다. 메탈릭 실버 컬러의 최신형 벤츠 AMG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정문으로 들어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서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여기 천사동 주차장 지금 비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이사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석이 태블릿으로 주차 현황을 확인하려는 순간 서지은의 벤츠는 이미 경비실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글로벌 기업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김희석이 다가가 공손하게 말을 건넸다. 서이사님,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아, 네. 잠깐만 될 건데요. 중요한 회의 자료를 가지러 온 거라서. 서지은은 하이힐을 차며 차에서 내렸다. 최신 디자이너 브랜드의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의 모습은 한편의 화보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죄송하지만 잠시라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회의 자료 잠깐 가지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제 곧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급해서 그러는데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기 비어있는 일반 구역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김희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지은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다. 그동안 경비원들은 대부분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신입이시죠? 제가 여기 산 지 3년 됐는데 이런 걸로 일일이 간섭받은 적이 없거든요. 신입이라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서 이사님께서 바쁘신 건 이해합니다만 다른 주민분들도 배려해 주셔야죠. 서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다들 아실 텐데. 그러시죠. 소장님께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희석의 태도는 변함없이 공손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서지은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서지은은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거 좀 버려주세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경비실 안으로 던지듯 건넸다. 김희석은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서 이사님,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보고 저기까지 가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서지은은 경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범한 경비원이라기에는 뭔가 달랐다.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르시나 봐요. 글로벌 기업 이사라고 하면 이해되시나요? 물론 압니다. 하지만 직위가 높으실수록 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서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경비원 주제에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국 커피잔을 다시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천사동에 온 새로운 경비원은 뭔가 특별하다고, 그의 말투나 행동이 보통 경비원과는 다르다고, 어떤 이는 그가 전직 교수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은행장 출신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희석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아침마다 단지를 돌며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질서를 단속했다. 그의 성실함은 주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서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형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저녁에 올게요. 죄송하지만 서 이사님, 택배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그녀의 택배를 보관해 주었다.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요. 다른 경비 아저씨들은 다 해주시던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김희석의 대답은 변함없이 단호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새로운 택배 보관 규정을 만들었다. 분실 사고를 막고 경비원들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회사에 어떻게 들고 가요? 택배 보관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비밀번호는 동호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지은은 처음 보는 디지털 택배함을 향해 걸어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관함 앞에는 사용 설명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런 거 설치하자고 한 것도 아저씨예요? 네.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안드렸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평범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개선까지 하다니. 그녀는 마지못해 택배함에 물건을 넣었다. 다음 날은 주차 문제로 또 한 번 부딪혔다. 서지은이 방문한 손님의 차를 장시간 이중 주차해두었던 것이다. 서 이사님,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 손님이에요. 중요한 거래처 분이라 곧 가실 건데. 그래도 주차 규정은 지켜주셔야죠. 지하 3층에 방문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지신다는 말씀은 혹시 사고가 나면 배상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희석의 말에 서지은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서 이사님,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119 구급차가 못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순간 서지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알겠어요. 손님분께 차를 옮겨달라고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지은은 점점 불편해졌다. 이 경비원은 단순히 고집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천사동 경비원은 뭔가 다르다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 경비실, 요즘 완전 깨끗해졌더라. 맞아요. 택배함도 생기고 주차도 질서가 잡혔어요. 그 양반 뭔가 다르긴 해. 말투부터가 범상치 않아. 김희석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하지만 서지은에게는 달랐다. 그의 존재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거슬렸다. 두바이의 늦은 밤, 김준서는 사무실에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설레 보였다. 내일이면 한국에서 서지은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어머니의 말만 들었을 뿐이다.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서지은과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다. 오늘도 그녀는 회사 일로 바빴던 하루를 이야기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과의 갈등을 토로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준서는 그저 웃으며 들어주었다. 서지은의 성격상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저렇게 흥분하곤 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준서는 곧장 레미안 프레스티지로 향했다. 서지은이 먼저 도착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된다고 했다. 김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비장인 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으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김준서는 익숙한 차를 발견했다. 검은 천으로 반쯤 가려진 벤틀리 플라잉 스퍼. 아버지의 차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기듯 가려두었을까? 뭔가 이상했다. 천사동 앞에 도착하자 서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다. 김준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신경 쓴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서지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경비 제복을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김희석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벤틀리를 천으로 가린 이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 어머니가 말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정체까지. 아버지는 지금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그동안 그토록 갈등을 빚었던 경비원이 바로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김준서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장난스러운 미소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김희석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여유로움이었다. 서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예비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 정미연이 나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듯 다과상을 들고 있었다.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네 사람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실은 어느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주차 현황판과 택배 보관함 사용 안내가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다. 아버지다운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서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김준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김희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정적을 깨고 김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왜 경비원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은퇴 후 한국에서 보내게 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서지은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김준서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다. 두바이에서도 늘 그랬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반드시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호화로운 호텔을 지을 때는 며칠간 객실 청소부로 일했고 대형 쇼핑몰을 기획할 때는 한 달 동안 매장 직원으로 근무했다. 서지은은 점차 얼굴색을 되찾았다. 김희석이 던진 농담에 작게 웃기도 했다. 그는 예비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려 일부러 그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이 그를 전직 교수나 은행장으로 추측한 이야기,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면서 있었던 해프닝들. 정미연은 조용히 과일을 깎으며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남편의 선택이 이번에도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을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준서의 어린 시절로 이어졌다. 두바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9살이었던 준서가 공사장에서 물병을 들고 다니며 노동자들을 도왔던 이야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작은 기업이 지금의 거대 그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지은은 처음 듣는 눈치였다. 저녁이 되자 김희석은 교대 근무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함께 퇴근했다. 벤틀리를 덮고 있던 검은 천을 벗기며 그가 말했다. 이제는 이 차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네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서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김희석은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덕분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직장 생활의 압박감,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까지. 김준서는 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뜻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경비원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것이리라. 밤이 깊어갈수록 서지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김희석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김희석도 서지은에게서 딸 같은 순수함을 보았다.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여린 마음을. 자정이 되어서야 네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김희석은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갔다. 서지은은 김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예비 시아버지의 직업이 경비원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김희석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규정과 원칙을 지켰고 모든 주민을 똑같이 대했다. 예비 며느리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금세 소문을 알아챘다. 천사동 경비원이 실은 중동의 건설 재벌이며 서지은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하지만 김희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일찍 단지를 돌며 쓰레기를 점검했고 주차 질서를 단속했다. 오히려 더 엄격해졌다. 이제는 서지은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민원 대신 칭찬이 늘어났다. 김희석이 제안한 시스템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특히 택배 보관함 도입 이후 분실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지은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사무직 직원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다. 직급과 직책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된 것이다. 한 달 뒤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서지은이 직접 안건을 제안했다.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야간 근무자 휴게실 개선, 명절 특별수당 지급까지. 그녀가 내놓은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준서는 두바이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사업을 물려받은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물건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김희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서지은이라는 며느리가 생긴 것보다 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더 기뻤다. 레미안 프레스티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대화가 오갔다. 김희석의 경비원 체험은 단순한 은퇴자의 실험이 아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혁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지은은 아침마다 경비실에 들러 김희석과 상의했다. 결혼식장을 어디로 할지, 청첩장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조언을 해주었다. 주민들은 이제 경비실을 작은 사랑방처럼 여겼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렀다가 김희석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되어 자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두바이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도 많았다. 사막에 마천루를 세우는 과정, 각국의 문화와 사람들, 끝없는 도전의 이야기들. 경비실은 어느새 작은 도서관이자 강의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희석의 정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그의 스토리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중동 건설 재벌, 아파트 경비원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려 했다. 하지만 김희석은 모든 취재를 거절했다. 자신의 선택은 개인적인 경험이자 실험일 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서지은은
예비 시아버지의 이런 태도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녀가 맡은 부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결혼식 한 달 전, 김희석은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 주민들이 준비한 작별 인사는 감동적이었다.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어르신들은 손수 음식을 준비해왔다. 마지막 출근길에 김희석은 여전히 아침 일찍 단지를 순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점검하고 주차 질서를 확인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은 단순한 실험의 장소가 아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경비원 생활을 마무리한 김희석은 이제 결혼식 준비에 온전히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특별했다. 호텔 웨딩을 계획하면서 그는 하루 동안 호텔 주방 보조로 일했다. 결혼식 음식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웨딩홀 계약 전에는 청소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동선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체크했다. 서지은은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라워했다. 이제 그녀는 김희석이 왜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체험하고 세세한 것까지 챙기는 그의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경영 철학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파트 주민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직급과 지위를 떠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졌다. 김희석의 경비원 생활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결혼식장에도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레미안 프레스티지의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한 것이다. 하객들은 의아해했지만 김희석은 그들을 VIP 테이블로 직접 안내했다. 서지은도 경비원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자신을 한층 성장시켜준 고마운 인연이었다. 두바이에서 온 사업 파트너들은 이런 광경에 놀라워했다. 세계적인 건설 재벌이 경비원들과 어울리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희석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결혼식이 끝난 후 김희석 부부는 다시 두바이로 떠났다. 서지은과 김준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신혼집을 차렸다. 서지은은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나눴다. 이제는 그곳에 다른 경비원이 있었지만 김희석이 남긴 따뜻한 공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